25 수능 공통은 비교적 무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가 20번 정도. 이 문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약간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흔히 보던 유형들 계속 반복입니다. 다만 선택 과목에서는 유불리가 확실히 있고요.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의 경우는 조금 불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적분이 조금 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어려웠고요. 공통은 뭐 무난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 컷이 미적분만 좀 많이 낮게 선정이 되는, 아마도 이제 미적분의 사전 문항 때문에 그렇겠죠. 그 외의 것들은 전년도 수능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통 문항은 9월 평가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더 생각할 만한, 조금 더 어려운데 작년도 수능하고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 공통문항 4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이요. 피적분 함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죠.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구간을 맞춰준답니다. 한 변으로 몰아주면 빼기가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은 더하기로 바꾸면 0부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할 값이 0이다.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0부터 a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8a 제곱에 마이너스 20a인데 0이다 이거지. a 거 집어내면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이 3차 방식인데 이 중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 0은 안 되고요. 그럼 요 녀석이 0이 되는 실근 중에서 a 더하기 2하고 a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양수 a는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코사인 그래프가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데 a, b가 둘 다 자연수야. 이런 뭐 껌이지 뭐. 최대값이 13이니까 a는 당연히 10입니다. 그럼 fx는 10 곱하기 코사인 bx고 더하기 3인데 뭐 이것은 y = 3직선을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죠. 그죠? x좌표가 0일 땐 여기고, 그런데 이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니까요. a는 지금 10이고 b가 제일 작고 싶어요. 이거니까 3분의 파이가 이 점이 되면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을 가지면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값이 여기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b파인데 이게 2파이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b가 얼마면 돼?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의 합은 16이 되겠습니다. 11번. 수직선 운동인데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속도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3t 빼기 6인가요? 이건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속도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t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t는 2가 되겠지, 그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t가 2일 됩니다. 그때 가속도를 구하시오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세요죠. 가속도는 6t-3이 될 것이고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면은 9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2번 첫째 항이 2고요. 자, B에는 첫째 항이 2인 등차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열에 얘가 일반항인데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입니다. 이게 등차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등차란 얘기예요. 1차식이고. 그러면 일반항 AN 나누기 BN 플러스 1은 등차수의 합공식의 특성상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가 1이라는 얘기죠. n 플러스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1 집어넣을 때 값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 녀석이 SN인데 S0가 지금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1항부터 성립한다. n 1부터 성립한 식이다 라고 보면 되죠.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1 나누기 B2가 2분의 1이다 이건데 A1이 아까 2입니다. 그래서 B2는 4가 돼야 돼요. 근데 B1은 2였잖아요. 그리고 Bn은 무슨 수리라고? 등차수리 분명하다 이거지. 그럼 Bn은 무조건 2n이 되는 거죠. 그럼 Bn 더하기 1은 2의 n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요 놈을 여기다 넘겨주면은 An은 결국 n-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자, 전개를 하면은 2n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n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요 녀석이 an이라 이건데 여기다 시그 맞춰서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입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 자, k 제곱 1부터 5까지 더하면은 6분의 5 6 11이고 더하기 1부터 5까지 k 합은 15고요. 1을 합은 5고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죠 이게? 110에다가 더하기 10이 되어서 120. 뭐 이런 값이 나오겠군요. 답은 1번입니다.
13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러면 fx가 구해져 버리죠. 그냥 fx는 x축과 만나는 점이 1하고 2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점이 뭐 있겠죠. 이 녀석을 미분을 해서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7이다 이래버리면 a가 구해집니다. 이건 했다고 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fx예요. 자, 그럼 이 fx하고 3,f3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3,f3이고 여기다 3을 대입을 하면 f3의 값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OP 직선의 방정식은 y = 4x 직선이 되어버려요. 이건데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를 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B 넓이에다 A 넓이를 뺀 거니까 4x에다가 fx를 빼서 0부터 3까지 그냥 막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B-A가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4x는 알고 fx도 아까 이 식인 거 알고 있었죠. 그죠? 얘를 전개해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적분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해했다고 칠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4분의 45라는 값이 나와요. 답이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D 길이와 DB 길이의 B가 3대 2다. 그럼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의 B가 3K, 2K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을 잡았으니까 이 길이도 뭐 당연히 3K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sin A하고 sin C의 비율이다.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의 비율인데 사인 법칙의 특성상 각의 사인값의 비율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대변 길이의 비하고 똑같죠. 그럼 sin A가 2변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sin C는 2변 길이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5K니까 8대5가 성립하려면 이 길이는 8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DE의 넓이하고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예요. 삼각형 ADE면 이 삼각형이고 ABC는 이 넓이인데 둘 다 공통각을 갖고 있죠. 이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하면은 삼각형 ADE의 넓이는 2분의 1에 3K 3K 곱해서 9K 제곱에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 5K하고 이 길인데 AC 길인데 거기다 똑같이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면 비율만 보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필요 없고 사인 세타 필요 없고 9K 제곱하고 5K 곱하기 AC 길이의 B가 9대 35다 이거잖아. 그러면 AC가 뭐가 돼야 돼? 7K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넓이 B가 9대 35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4K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다 나왔으니까 이 세 변 길이의 비율은 다 찾았단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어느 각이든 간에 다 각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의 질문은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라는 요 조건 때문에 아마도 각 하나 찾고 사인 법칙 쓰면 K가 구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질문 내용이 삼각형 PBC의 넓이 최대값입니다. 그러면은 BC는 고정이니까 P가 이 원위의 점이단 말이지. 원위의 점하고 연결해서 최대가 되려면 BC에서 가장 먼 점이 돼야 됩니다. 이 점이 P가 되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가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녀석은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이 중심하고 연결하면 수직이 되면서 수선의 발열했을 때 전부 다 수직되는 이런 점이란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별로 복잡하지가 않은 것이 어차피 반지름 길이가 3K니까 이 길이는 3K예요. 윗변 길이가 8K이고 그럼 남은 것은 요 놈의 길이만 구하면 된단 말이지. AH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각이 이 각 A각보다는 이 각을 좀 잡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먼저 물론 이 각을 잡아도 돼요. 근데 이제 코사인 알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변 길이의 비율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5하고 8 그 다음에 5의 제곱 8의 제곱 그 다음에 대변 길이 7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은 알파가 3분의 파이 특수각이구나가 되어버립니다.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은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는데 2에 해당되는 게 지금 5K니까 이 길이는 그럼 2분의 5K일 거고 이 길이는 2분의 5 루트 3K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은 밑변 길이가 8K이고 높이가 3K 더하기 2분의 5 루트 3K 그럼 2분의 1 곱하기 8K 곱하기 3K 더하기 2분의 5 루트 3K 이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이 K만 구하면 된다 이거지 뭐 그지? 자, 그럼 K는 아까 아직 안 써먹은 게 뭐냐면 이거 아직 안 써먹었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이 각이 지금 3분의 파인 걸 알았으니까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대변 길이 7K가 2 곱하기 7이다 이거죠.
그러면 77이 없어질 거고 k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입니다. 됐고요. 그럼 이 녀석은 k 끄집어넣으면 4 곱하기 k 제곱에 3 플러스 2분의 5 루트 3 이거고 k 제곱은 지금 3이 되겠죠. 그럼 12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5 루트 3입니다. 자, 전개를 해버리면 36 더하기 30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이런 답이 보기 있습니까? 네,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상수 A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0을 경계해서 0보다 왼쪽에는 3차함수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요 3차항의 지금 2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1차항의 개수가 15고 y절편이 7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y축하고 만나는 점이 0,7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이 점을 통과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15입니다. 이렇게 15 기울기가. 그럼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이 될 텐데 이런 경우라면은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fx가 0,7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gx 그래프는 극점이 한 개밖에 없고요. 이 밑에 있는 나 조건을 위반합니다. 이 gx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인데 gx 자체가 미분에서 0 된 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니까 두 개서로 곱해봤자 실근의 개수가 4개는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gx는 0,7일 때 증가는 하는데 이거보다 왼쪽에 어디선가 극소를 갖고 극대를 갖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gx면 g'x가 0이 되는 점은 필연적으로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0 되는 게 반드시 3개입니다. 근데 걔를 평행이동 시켜서 g'x를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 점에서 0이 되는 그래프니까 여기는 2차함수처럼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1차함수로 갈아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g'x 그래프인데요. 이 g'x에 0이 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반드시 나오는데 얘네를 x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두 개수로 곱해서 0 되는 게 실근이 총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간격이 4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간격이 4가 돼버리면 x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나와서 0이 되는 게 1개, 2개, 3개, 4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이게 g'x-4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 차이도 4 차이 나고 되고 얘랑도 x좌표 차이가 4가 차이 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일단 얘는 좀 지우고요. fx가 현재 지금 gx가 0보다 왼쪽에 이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지? 그 두 개가 x좌표 차이가 4가 차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g'x는 저 3차함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3x 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15가 되죠. 이 녀석의 0이 되는 두 실근이 요 놈이 알파고 이게 베타면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음수이면서 요 두 녀석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간격이 2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방정식에서 여기 보면은 상수항이 15단 말이야. 15. 그러면은 이거 3을 끄집어내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여기 상수항하고 여기 상수항하고 두 개서로 곱한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인데 곱해서 5가 되면서 이 간격이 4가 차이 나는 거면은 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거죠. 뭐 근각에서의 간격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얘를 전개했을 때 값이 2a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a는 9가 나오게 되겠군요. 자, 이게 지금 왼쪽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점의 x좌표는 3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gx는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이면서 0,7을 지나야 되고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죠? 15였습니까? 15가 돼야 됩니다. 근데 꼭지점 x좌표는 3이다 이거지. 그럼 이 점 꼭지점까지 간격이 지금 3 차이가 나는데 기울기가 15다. 요 길이는 지금 6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 차함수의 특성상 가로로 평행한 직선 그렸을 때 간격이 6인데 기울기가 15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6분의 15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y꼴 7직선하고 이게 y꼴 7직선이죠. 0에서 만나고 6에서 만나는. 그럼 x 마이너스 6 더하기 7. 이게 지금
gx가 되는 거지. gx가 아니라 참 0보다 오른쪽일 때 fx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g의 마이너스 2하고 g2의 합을 구하시는데, 자, g의 마이너스 2는 아까 요 함수, 여기에다 a가 지금 얼마였었죠? 9였습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뭐 금방 나올 겁니다. 5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 g2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27인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 하시오니까 정답은 32, 이런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프를 뭐 유추하는 형태이긴 한데 그렇게 뭐 그닥지 어려운 6평이나 9평에 비하면 훨씬 더 쉬워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20번입니다. 얘가 지금 아마 공통문항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소지가 좀 있긴 하죠. 자, 지수함수가 있고요. 밑이 5분의 1이고 y = x하고 만난 점의 x좌표가 k인데 k보다 오른쪽일 때는 요 녀석의 fx래. 일단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그려놓고요. 지수함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y = x 직선과 만나는 점이 k라고 했으니까 y = x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밑이 5분의 1인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이겠죠, 그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5분의 1에 x-3인데 이 녀석이 지금 요점 좌표가 k고요. 당연히 y 좌표도 k고요. k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가 fx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k가 이 녀석하고 y = x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5분의 1의 k-세제곱은 k입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죠? 여기 보면 요런 값이 나와 있어가지고 얘를 적당히 잘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긴 하단 말이죠. 일단 k의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양변의 세제곱을 하도록 하죠. 세제곱. 그럼 k 세제곱은 5분의 1에 3k-9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5의 3k제곱, 5의 -3k제곱 곱하기 5의 9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값이 나와 있으니까 k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5의 3k제곱분의 5의 9제곱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의 -9제곱이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분의 1하고 같습니다. 이건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5의 -9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fx가 5의 -9제곱은 분명히 k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여기 어딘가 5의 -9제곱인데 그때 fx의 값이 얼마냐 이걸 질문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조금의 기술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것은 이 녀석은 y좌표가 5의 -9제곱이 되기 위해서 5의 -9제곱이죠. 이게 되려면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되니? 이게 -9제곱이 되려면 5의 9제곱죠. 말 잘못했습니다. 그죠? 5의 -9제곱 되려면 x좌표가 12가 들어가야 되죠. 12. x좌표가 12가 들어가면 5분의 1의 9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녀석이 k보다 오른쪽일 때는 얘가 fx니까 k보다 왼쪽일 때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f의 역함수인 건 확실하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fx가 이 점을 통과하는 게 분명하니까 f의 역함수는 5의 -9제곱, 12를 통과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거지. 자, 그런데 조건식 중에서 이게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지. 그치? 자,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선생님의 경우는 주로 역함수로 해석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 반드시 우변에 x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못생긴 3을 좌변으로 보냅니다. 3분의 1의 f하고 fx하고 합성한 것이 x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3분의 1 fx라는 녀석하고 fx라는 녀석하고 합성을 해서 얘네 둘이를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 x가 나왔으니까 3분의 1 f가 바로 f의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의 역함수는 fx를 3분의 1배 한 거다. 그럼 아까 이 녀석의 f 역함수니까 fx는 오히려 f 역함수에다가 3배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정의역이 지금 0과 k 사이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f 역함수 그래프니까 얘를 3배 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게 0과 k 사이일 때 fx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아까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5의 -9제곱일 때 y좌표가 10이었으니까 fx는 x좌표가 5의 -9제곱일 때 y좌표가 12의 3배가 되는
36을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이 문제가 F에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답은 3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확대 축소의 개념을 써서 지금 쓴 거고요. 뭐 좀 문제를 좀 쉽게 풀려고 생각한다면 아까 이제 x가 k보다 클 때 fx의 값이 f의 12가 분명히 5의 마이너스 9제곱이었죠. 그죠? 이런 관계가 분명하죠. 그럼 여기 전체에다 ff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녀석은 요 식에 해당되는 x에다 3 집어넣은 거랑 x에 12 집어넣은 건 똑같으니까 이 36이 되어서 그냥 바로 이 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답은 그냥 36이 금방 나오는데 그림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36이 나오냐 하면 요 곡선에 3배한 그래프가 k보다 작을 때 fx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뭐 k보다 클 때 fx도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이거죠. 21번입니다. 3차함수 fx가 있고요. 이 녀석이 ab가 정수인데 f1의 최대값 구하라. 자,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최고차함수가 1인 3차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x축이랑 만난 점은 반드시 생깁니다.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 점이 만약 알파면은 분모가 x가 알파로 가까이 가면은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알파가 0이면 반드시 f의 2알파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모든 실수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알파인 점에서 한 점에서만 x축하고 만난다 그러면 이때는 알파하고 2알파 더하기 1이 값이 같으면 돼버려요. 그럼 알파가 얼마가 되면 되냐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fx가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이래버린 말이죠. f알파가 0이 되면은 f의 2알파 더하기 1이 반드시 베타 또는 감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2베타 더하기 1도 감마 또는 알파가 돼야 되고 2감마 더하기 1도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시당초. 왜? 알파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2알파 더하기라고 알파는 무조건 1대1 대 0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1이란 직선하고 예를 들어서 알파가 이 값이다. 그럼 높이는 베타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베타가 되면 감마가 돼요. 그럼 그 다음 감마가 되면 알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뭐밖에 안 되냐 하면 이거 말고는 안 된다. 이거 말고는. 아까 이거. 0이 되는 게 딱 한 개다 이거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나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f알파가 알파가 0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2알파 더하기 1이 베타가 돼야 되고 동시에 2베타 더하기 1이 알파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불가능하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되는 것은 x축이랑 만난 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저 fx라는 녀석은 f-1이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럼 a하고 b 사이 관계식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4가 0입니다. 그래 b가 뭐니 하면 b는 a 더하기 3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fx를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이 x제곱에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이 말이지 x축이랑 만난 점이 마이너스 1 말고는 만난 점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요 녀석이 3중근을 갖거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3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합니다. 그럼 경우 첫 번째 만약 판별식이 0이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면 자, 이 경우는 a의 값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5가 나오는데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a가 5인 경우도 둘 다 x 더하기라는 3중근을 갖지 않아요. 실근이 두 개가 나와버린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결국은 판별식 0보다 작아서 x축이랑 만난 점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요 부등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죠? 질문의 내용은 f1의 최대값입니다. 그럼 f1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a-1 더하기 4 이거 둘은 없어지는군요. 그럼 2a 더하기 8입니다. 이 녀석의 최대입니다. 최대니까 a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럼 아까 이 범위에 a가 들어가야 되고 a는 정수였으니까 최대 a는 4가 됩니다. 이 자리에 4가 들어가서 최대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6입니다. 자, 공통문항 마지막 22번입니다. 모든 항이 정수고요.
자, 이 문제는 좀 비슷한 것이 그 EBS 만점 마무리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했던 게 있어요. 이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 조건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3이라는 말은 A3의 절대값이랑 A5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고, 이건 같은데 A2하고 A4가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A1하고 A3도 마찬가지죠. 이건 성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잘 생각을 해서 나열을 할 때 방금 전에 지운 것 같은 것이 나오면은 소거를 시켜라 이런 얘기고, 내용이 즉슨 절대값이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 뭐 이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죠.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3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A3이 2 곱하기 정수꼴인 경우, 두 번째 A3이 2 곱하기 정수꼴이 아닌 경우, 홀수인 경우죠. 자,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경우라면 A4는 이 조건 때문에 뭐가 되니? 2분의 1 곱해서 m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이 요 녀석이 지금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A5로 가능한 녀석은 2분의 m도 되고요. 혹은 m-3도 됩니다. 그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돼버립니다. 이 경우가. 어쨌거나 이 조건에 대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A3과 A5하고 더해서 0이 되든지 혹은 A3에다 A5를 빼서 0이 되든지 이 얘기죠. 그죠? 결국은. 그러면 이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은 두 개수로 더해서 0이 되려면 m은 0이 돼야 됩니다. 빼서 0이 되는 경우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성립하려면 m은 0 반영은 안 돼요. 두 번째, 이 경우가 성립하려면 두 개수로 더하면 3m-3이 0이 돼야 되니까 m이 1이란 얘기고, 두 개수로 빼면은 m 더하기 3이 0이니까 m은 -3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m이 0이 되거나 m이 1이 되거나 m이 -3이 되거나 다 되는군요. 이 전부 다. 젠장. 자, 그렇다면은 A3의 값은 0이 되거나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A3은 만약 2m 더하기 1이면 A4는 이건 뭐 홀수가 분명하니까 3을 빼서 2m 더하기 2가 되고요. 빼기 2가 되고요. 이러면 이제 짝수가 분명하죠. A5는 m-1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더하면 3m이 0이 되는 경우니까요. 일단 m이 0이 돼야 되고요. 두 개수로 빼면은 m 더하기 2가 0이 되는 경우니까 m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A3의 값은 m이 0이면은 1이고요. m이 -2면은 -3이 되는군요. 그래서 가능한 A3의 값은 총 5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상당히 가지가 좀 많죠. 그죠? 자,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A3을 적고요. 순차적으로 해보죠. 이게 숫자가 좀 크니까 -6인 경우, -3인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자, 그리고 A2가 있고 A1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보면은 이 조건 때문에 최소값이 3이라는 조건 때문에 A2랑 A4랑 절대값 같으면 안 되고 A1과 A3도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됐죠. 그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을 좀 적어볼게요. A4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3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6이고요. 얘 0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이니까 3을 빼서 -2가 되고, 얘는 짝수니까 1이 되죠. 그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A1은 뭐 구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점화식의 역순을 쓰면 A에는 AN 더하기 1에다가 3을 더하거나 혹은 곱하거나 하죠. 그죠? 얘는 지금 짝수일 때고 이건 홀수일 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A2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 경우면은 여기다가 3을 더하면은 -3이 되거나 혹은 2를 곱해서 -12가 되거나인데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얘가 -3이 돼버리면 A2의 절대값과 A4의 절대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잽싸게 없애줍니다. 얘랑은 절대값이 같지 않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인 경우면 3을 더해서 -9가 되거나 혹은 2를 곱해서 -24가 되거나, 얘랑 값이 같지 않고 얘랑도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모두 다 답이 됩니다. A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3이 -3인 경우면 3을 더해서 0이 되거나 혹은 2를 곱해서 -6이 되거나인데 얘가 돼버리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0 말고는 되는 게 없고요. 자, 0이 돼버리면은 3을 더해서 3이 되거나 혹은 2를 곱해서 0이 되거나 하는데 둘 다 안 됩니다. 왜?
3 돼버리면 얘랑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안 되고요. 0이 돼버리면 얘랑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첫째 항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경우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0인 경우면은 3을 더해서 3이 되거나 2를 곱해서 0이 되거나 하는데 이건 안 되죠. 얘랑 값이 같으니까. 그럼 3밖에 안 되고, 그 다음 3인 경우면 3을 더해서 6이 되거나 2를 곱해도 6이 되거나, 그래서 6밖에 안 되는군요. 얘랑 값이 같지 않으니까 이거 A1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A3이 1인 경우면은 3을 더해서 4가 되거나 2를 곱해서 2가 되거나 하는데 이거 안 되죠. 마이너스 2랑 절대값이 같으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4인 경우면 3을 더해서 7이 되거나 2를 곱해서 8이 되거나 하는데 얘는 둘 다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A3이 2인 경우면은 3을 더해서 5가 되거나 2를 곱해서 4가 되거나 한데, 응? 둘 다 되네요, 이거. 그러면은 5하고 4인 경우, 자, 5면은 3을 더해서 8이 되거나 2를 곱해서 10이 되거나 한데 8은 아까 요 녀석하고 겹치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고 10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4인 경우는 3을 더해서 7이 되거나 2를 곱해서 8이 되는 경우인데 7하고 8은 다 이거랑 겹치니까 얘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A1 값들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6, 7, 8, 10 이렇게 6개가 가능한데 질문의 내용이 A1에 절대값들을 다 더하시오니까 이거 절대값 쳐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절대값 쳐서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33이고요. 그 다음에 6, 7, 8 다 더해주면 이거는 7이 등차 중이니까 21이죠. 거기다 10까지 더해줘서 31 더하기 33, 64.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22번이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까다롭다고 보긴 좀 힘든, 공통은 비교적 무난했고요. 출제된 것들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가 공통 사전 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